안녕하세요. 이찬원의 삶을 분석하는 승무원쌤 김용숙입니다. 이찬원 정서와 잘 맞아떨어진 한 끗 차이, 사이코멘터리, 정상적이 아닌 사람들을 다루는 사이코멘터리 한 끗 차이, 이찬원 씨에게 찰떡궁합 같은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또한 개인적으로 이 프로그램에 관심이 많습니다. 저도 이러한 분야에 관심이 많습니다. 즉 사람의 심리, 왜 이런가? 사람들은 왜 이런 행동을 하나? 왜 이렇게 비정상적인 사고를 하나? 비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나? 관심 많죠. 그런 의미에서 이 한 끗 차이는 결코 가벼운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굉장히 무거운 프로그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청률이 높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무게감 있는 철학적 가치가 있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이 채널, 좋은 방송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러다 보니 왜 이 프로그램을 선택했냐는 그런 질문을 서로서로 하고 있어요. 이찬원 씨는 박지선 교수님 때문에 했다 그럽니다. 물론 서로 옥탑방 문제에서 인연을 맺기는 했지만 박지선 교수의 그 분석이 아마 마음에 들었던 모양입니다. 이찬원 씨, 홍진경 씨가 물어보니까 대답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 채널이 마음에 들어서 좋은 방송국이라 여기를 하게 됐다는가. 이찬원 씨 이때를 놓치지 않고 송곳 질문을 합니다. 이 채널에서 진행되고 있는 대표 프로그램이 뭐냐고. 왜 마음에 없는 대답을 했으니까요. 이 채널이 좋은 방송국이라 출연했다 그러니까 이 좋은 방송국이면 방송국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송곳 질문, 대표 프로그램이 뭐냐고 질문을 치고 들어가니까 할 말이 없으니까 빈말로 대답을 했으니까 이찬원 너는 이런 게 싫어 라고 하면서 또 한바탕 웃었습니다. 이 조합이 아주 재밌습니다. 장성규 씨, 이찬원 씨, 홍진경 씨 재밌는 꿀조합이고요. 물론 박지선 범죄심리학 교수는 그때그때 필요한 멘트를 하면 되니까 또 재미있을 필요는 없는데 이 세 사람의 조합 아주 잘 어울립니다. 이번에도 믿기지 않는 그런 주제가 다뤄졌습니다. 동성 부부가 아이를 낳았다는 그런 주제입니다. 여러분, 이 동성 부부가 아이를 낳아서 키웠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딱 생각나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렇죠. 전청조 남현희 씨. 도대체 남현희 씨가 어떻게 전청조가 여성인데 임신을 하고 임신 테스터기까지 믿게 됐느냐. 도대체 믿기지 않는 얘기죠. 정상적인 사고방식으로는 믿기지 않는 일이 현실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우리는 깜짝 놀랄 일이죠. 이번에 다뤄진 사람은 프랑스 주중 프랑스 대사 사무관과 중국 정극 배우, 작가이자 중국 경극 배우죠. 경극 배우 사이에서 일어난 기가 막힌 일이 소개가 됐습니다. 이 주인공은 아직도 프랑스에 살아서 요양병원에서 생활을 하고 이 사람을 직접 인터뷰까지 했으니 기가 막힐 노릇 아닙니까? 우리가 남현희 씨를 의심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그런데 이런 일이 사실 이 두 건의 이외에 다른 경우에도 제법 있다고 그럽니다. 이 베르나르라는 프랑스 주중대사 사무관은 모태솔로였고 또 스페이프라는 중국 경극 배우는 중국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 사이에 기가 막힌 부부 아이까지 낳은 그런 사연을 저도 믿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철저하게 연극을 하고 꾸몄으면 이 사람은 10년 가까워 오는 동안 이 사람을 믿었다 그럽니다. 그리고
본인이 믿은 것을 부정하기 싫으니까 끝까지 본인의 그 믿었던 사실을 부정하지 않고 믿었던 것, 이것이 정신승리라 그럽니다. 본인이 확신한 사항을 본인 스스로 이것이 진리라고 믿고 따라서 그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을 정신승리라 그럽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물론 순수해서 저는 이렇게 믿고 속았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이 베르나르는 본인이 속았다는 그런 생각을 하기 싫은 거죠. 엄청난 이 결과 앞에 본인이 이것을 시인하고 싶지 않은 것이죠. 근데 결국 이 남자는, 프랑스 사무관은 여자를 지키고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 여자가 아니죠, 남자지만 여자 행세를 했는데, 이 여자 행세를 한 사람을 믿을 수밖에 없는 게 중국 풍습이 여자가 너무 많고 아들을 못 낳으면 그 딸을 버리라고 그래서 딸을 버리지 않기 위해서 남장을 해서 키웠다 그럽니다. 그래서 나는 사실은 남장을 하고 있지만 여자다라고 속인 것입니다. 남장을 한 여자라고 속였고,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연인 관계가 가능한 것이었고, 그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쇼를 했는데 그것을 다 믿었던 것이죠. 그 얘기는 뭐 구체적으로 여기서 할 수가 없는데, 이찬원 씨는 어떻게 유방이 안 나왔냐고 정말 할머니, 어머니 단어를 직설적으로 쓰죠. 정말 이찬원 씨 이럴 때 보면은 정이 갑니다. 정이 듬뿍 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 하여튼 이들이 이렇게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는 이 중국인 배우, 여장을 하고 다니던 이 여자가 어디서 굉장히 베르나르와 닮은 아이를 구해와서 본인 아들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줬고, 이들이 정식 부부로 가장을 해서 살 수 있었지만, 부인을 위해서 베르나르, 즉 프랑스 사무관이 간첩 활동을 한 것이 발각이 나서 이 두 사람이 다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법정에 서게 되면서 이 사람이 남자라는 사실, 여자였다는 사실이 거짓이라는, 남자라는 사실이 들통이 난 것입니다. 들통이 나니까 이 남자 둘이 다 같은 감옥소에 갇혔지만, 남자는 왜 여자인 저 죄수를 남자 방에 넣냐고 항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그때까지도 믿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은 뭐냐면, 자신의 그 애인인 스페이프, 중국 사람이 좌우동체, 저 사람은 분명히 몸에 좌우동체, 남자 여성의 그 DNA를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변명을 할 만큼 이가 정신적으로, 즉 가스라이팅이죠. 가스라이팅을 당한 겁니다. 내가 믿는 것에 대한 신념이 생겼는데 그 신념은 너무너무도 위험하다. 스페이프는 남자일 수가 없다, 여자다. 그러면서 자기 암시를 계속 한 결과 본인도 이제는 내가 가스라이팅을 당했다. 동성 연애이면서 아이를 낳았다는 것을 믿을 수밖에 없었다. 뭐 얘기가 깁니다만 그거 여기서 다 말할 수 없고, 제가 핵심적으로 말하는 것은 헛것을 믿는 것. 제정신이 아니죠. 이것을 정상이 아닌 걸 사이코멘터리라고 그러죠. 정상이 아닌 사람들, 위험한, 즉 집념이 집착을 만들고 그 집착이 자기 신념으로 굳어졌을 때 너무너무 위험하다. 우리가 세상에 그럴 수 있어 하는 문제들이 사실인 경우가 많다. 그것은 전 총조와 남연희를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다.
그즉 전총조와 남현희를 증명해주는 그런 사례가 이번에 발표가 됐습니다. 여기에 이찬원 씨 막 흥분을 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사람을 속일 수가 있느냐. 정말 내가 화가 나서 못 견디겠다. 화가 나서 못 견디겠다. 흥분을 마구마구. 그렇죠. 이찬원 씨는 정상인 중에서도 최정상인이기 때문에 비정상적인 것을 본인은 용납이 안 되는 것이죠. 본인 마음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이 박지선 교수가 얘기하는 내용이 무엇이냐. 내 귀의 캔디, 내 귀 속에 달콤한 얘기를 해주는 사람, 경계해야 된다. 정말 경계해야 된다. 이것 이외에는 이 비정상정을 정상으로 돌릴 방법이 없다. 여기에 걸려들지 않기 위해서는 나에게 달콤한 얘기를 속삭이는 사람들은 반드시 경계해야 된다. 이찬원 씨는 본인의 아무리 달콤한 얘기를 귀에 속삭인다 해도 절대 넘어갈 사람이 아니죠.